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32세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난 10년 새 2년 정도 높아진 수치라고 하는군요. 또 35세 이상 고령 산모도 많아지면서 아이를 한 명만 낳다 보니 둘째 출생 수가 198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를 한 가지씩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무려 66조 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출산율엔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66억 원을 투자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통죄. 네. 간통죄 이게 참 오래 끌었죠? 그렇습니다. 네, 반세기 동안 찬반 양론의 중심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어 왔는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그렇죠.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늘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간통죄 처벌 규정은 법률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네. 1953년 간통죄가 처음으로 제정이 됐는데요. 이 조항을 둘러싸고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일부 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보호 이런 것들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고요. 반면에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장은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가 되었죠.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 동안 4차례에 있은 위헌법률 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 판결로 뒤집어진 것이죠.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네. 한편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 명은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팽팽하게 의견이 갈려서 논쟁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네티즌들도 여전히 의견이 갈린 채로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네, 의견이 반반입니까? 네. 네. 한 네티즌은 그럼 이제 합법적으로 바람 피워도 된다는 것인가? 같은 논리면 성매매도 합헌이다 라면서 헌재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간통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 무서워서 바람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는 것도 아니고 시대착오적인 법이 이제라도 없어져서 다행이라며 간통죄 폐지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네, 네티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 그러면 불륜을 저질러도 되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우선 바뀌는 것은요. 경찰이 불륜 행위 자체에 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형사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전처럼 뭐 모텔을 찾아가거나 이런 건 없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죄보다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고 할 정도의 상태를 입증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 성교가 없더라도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었던 위자료는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관행이 형성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판례가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을 규탄하는 전단지가 부산, 대구에 이어서 오늘 신촌, 강남에도 뿌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올 초에 부산과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가 뿌려져서 경찰이 경범죄 위반과 자동차법 위반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어제는 서울 마포구 신천역 인근 건물에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이 뿌려졌고요. 오늘은 강남에서 역시 대통령을 규탄하는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어제 뿌려진 전단지에는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단체명이 적혀 있었고 전단지 내용은 박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진과 함께 국정원 대선 개입, 불법 부정선거 의혹 사실로 확인, 박근혜 씨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뿌려진 전단지에는요. 여기 담배세, 증세 문제가 실려 있었습니다. 네. 이런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만여 건에 가까운 댓글을 달면서 관심을 깊이 나타냈는데요. 한 네티즌은 국민들 인내심에 한계가 온 것이다. 대북 전단을 표현의 자유란 이유로 막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막지 말라며 전단 뿌리기에 찬성 입장을 보였고요. 다른 네티즌은 아직도 댓글 몇 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흔들기 그만하라면서 전단 뿌리기에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또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도대체 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신입 여학생이 네. 술을 마시다가 네.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매년 나오는 소식 같습니다. 무슨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 3시 22분께요. 전남 화순군 북면 한 리조트에서 광주교대 신입생 이 모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학교 관계자가 발견. 인공호흡 후에 119 구급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 양은 구급차로 이송 도중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위험한 상황을 넘겼으나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양은 전날 밤 10시 이후에 동기들과 방에서 술을 마시다 구토를 한 뒤 쓰러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병원 측은 토사물에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술이 약한 이 양이 동기들과 몰래 술을 마시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 반응은 안타깝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한두 번도 아니고 해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술 강요하는 문화, 술 먹는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신입생 술 먹지 말라는 법을 만들든가 그래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이렇게 술 마시니까 이런 일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통계청 통계가 나왔는데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밝혀졌네요. 예,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예. 2014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치를 보면요. 지난해 출생아 수가 43만 5,300명으로 전년도 43만 6,500명보다 1,2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정부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숫자라고 하네요. 출생아 수는 2010년에서 2012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년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같은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반면에요.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요.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서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연령별 출산율은 20대에서 감소하고 30대에서는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 후반의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은 43.2명으로 전년보다 3.7명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노산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습니다.
이익이겠죠. 10,000원이 증가하면서 산모의 평균 연령은 32.04세로 0.2세 올랐습니다. 네. 산모 평균 연령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 5,600건으로 전년보다 5.3% 준 반면 이혼 건수는 11만 5,600건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했습니다. 혼인은 줄고 이혼은 늘고. 예, 네티즌들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특단의 의견을 대책. 예, 많이 줬습니다. 그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국가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애를 놓으면 그 아이한테 미안해진다는 부모가 왜 늘어나는지 국가는 잘 생각해야 한다며 결혼이 줄어들고 출산을 안 하는 사회적 이유를 국가가 잘 파악하고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네티즌들이 질타를 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 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네. 지난 10년간 정부가 66조 원을 투자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사교육비부터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1223번님 의견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입니다. 1323번님 의견입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지난 10년간 정부가 66조 원을 투자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네, 지금 시각은 6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 정체가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대로 신월 방면 남부교육청에서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서강대교 방면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에서 목동교 서단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도심 한남대로 강남 쪽으로는 남산 1호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방면으로 정체입니다. 사평대로는 이수교차
교차로 쪽 반포 나들목에서 설해마을 입구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규보타워 사거리 방면 이수 고가차도에서 3호 가든 사거리 구간도 정체 서행입니다. 강남대로 규보타워 사거리부터 신사역까지 양 방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재정부 질문이 있었죠. 여당은 올해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주문했고요. 야당은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 환급급 축소 등으로 촉발된 증세 복지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경제 분야 재정부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국회에 이 동명이인이 있으셔가지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당이 따로니까 헷갈리시진 않으시죠? 많이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리세요? 예, 예. 예, 그러시군요. 자,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의 경제 성적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고무적인 부분도 있고 네.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출범 이전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액, 무엇보다 수출액이 이제 그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네. 무역 흑자, 무역 규모 모두 다 이제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그 서민들이 네. 피부로 체감하는 어떤 그 경제 예. 여선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청년 실업 문제가 좀 심해졌고요. 네. 또 가계 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뭐 이런 측면에서 네. 서민 경제 체감 지표는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네. 그 제목이 대학교육은 네. 산업 기반을 만들고 네. 산업은 경제를 만든다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중화공업 계획, 네. 그리고 인재 육성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때 심은 씨앗이 맺은 열매를 먹고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저도 전자공학과, 예. 특성화학과를 왔는데요. 예,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구미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특성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창원 기계단지를 만들면서 부산대 기계과를 또 특성화를 시키고 예. 그리고 전남대 화공학과를 또 특성화시키면서 여천 화학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특성화학과는 질 좋은 교육도 시키지만 학생을 많이 뽑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나온 학생들이 사실 몇천 명이 됩니다. 네. 그 사람들 이런 기획을 했을 때 정부 관료들이 실업자가 엄청 양산될 거다 네. 이렇게 우려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졸업을 했을 때는 실업자가 아니고 한 사람이 몇 개씩의 그 회사에 네. 합격이 돼서 어디를 갈까 그런 즐거운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청년 실업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네. IMF 이후에 우리가 이공계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2002년 같은 경우에 거의 7대 3의 비율, 그러니까 자연계를 30%밖에 안 가고 예. 70%가 인문계를 가는 예.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직업을 갖는다든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입학 연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네. 4, 5년 대학, 그 다음에 군대에 직장 잡아서 안착하는데 한 10년인데, 그러면 2002년 같은 경우에 이과 가는 사람은 자연계 가는 사람은 이렇게 적고 문과를 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 해도 그렇고 그 다음 해도 계속 이게 누적이 되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 실업자들 이 사람들은 보면은 주로 문과를 나온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현상을 좀 정부가 바로잡고 미래 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해서 네. 시간은 걸립니다만은 네. 그 인재를 육성을 했을 때 새로운 산업이 우리나라에 꼽힐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 인재를 육성할 때 인재만 육성해서는 안 되고 예.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네. 이런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네. 터전같이 이제 닦아주는 거 네. 그런 것을 같이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에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의 이제 그 탈바꿈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게 제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대학 교육을 지금 당장에 이공계로 강화하라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주장을 하셨나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자꾸 네. 그 대학의 구조조정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 혈세입니다. 아, 예. 그런데 구조조정에 쓸 게 아니라 예. 이 특히 어려운 지방 국립대에 그 미래 산업 관련 학과를 네. 좀 아주 우수한 대학으로 특성화를 좀 시켜라. 네. 그래서 서울로만 수도권으로 가는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예.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가서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남아 있어야 이제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지방 국립대 미래 산업 관련 학과를 좀 특성화시켜 주라. 이게 제가 정부에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신통하게 나왔습니까? 아, 예. 총리님, 예. 경제부총리, 그리고 미래부 장관이 예.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되고 네.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거를 모두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건 뭐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하자는 말씀이시고요. 네. 현재 다른 어떤 현재 경제 상황에 관한 다른 질문은 안 하셨군요. 아, 예. 이 네. 내용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아까 일자리 미스매치라든가 또 우리나라 이제 그 사이에 산업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네. 뭐 교육 정책 이런 걸 쭉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무튼 대학 교육을 특성화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하라 이런 주장을 하셨군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네.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네. 그래서 이 미래에 필요한 이공계.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우리나라 지금 2015년 자연계 수능 만점자가 21명입니다. 네. 그 21명 중에서 네. 이공계 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3명입니다. 3명만. 아. 나머지는 다 의대를 선택했습니다. 네, 요즘 뭐 이공계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아. 이렇게 가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네.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병완 의원님께서는 장관직도 지내고 하셨는데요. 박근혜 정부 2년 경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는 네.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저소득 그리고 저물가 등 이 구조적 위기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마치 세월호 7시간처럼 잃어버린 2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대정부 질문 하셨죠? 네.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인 그 문제점을 겪고 있을 때는 예. 사실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제시를 하면서 네.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예. 정부가 사실은 이 세금을 올리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 연말 정산을 보면서 세금 폭탄이 사실 쏟아졌고 마치 13월에 이 사실 월급 봉투가 13월에 세금 고지서로 둔갑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네. 이런 문제에서 정직한 정책을 해야 하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세 정의가 좀 실현이 되어야 하고 네. 또 세입과 세출에 있던 재정 정책이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그 남북 경협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이사 조치가 하루빨리 해제가 돼야 한다. 이런 내용의 그 질의를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지금이 뭐 아주 경제 활성화의 골든 타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 야당이 자꾸 발목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뭐 법을 통과도 안 시키고 지금 말이죠. 불어터진 국수 먹게 하고 한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예. 경제에 있어서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도 법안의 내용이 실제적인 우리 경제 살리기 또 네. 특히 중산층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네. 일제감부터 저희들이 협조해서 다 통과가 되었고요. 네. 지금 아직 통과되지 않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미처리 법안들은 네. 말로는 민생이지만 이런 중산층 서민이 고달난 삶과는 좀 관계가 없고 일부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또 그 의료 영유아라는 것은 사실상 그 중산층 서민들의 의료 접근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법이고 네. 또 학교나 고궁 주변에 호텔을 짓겠다는 법안이라거나 또는 도박을 위한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부 추진하는 재벌 대기업들이 원하는 것이지 국민 전체가 원하는 그런 본질적인 민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이지 네. 그런 그 문제 지적에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에 이제 조세 정의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는 이 법인세를 정상화하라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법인세 올리면 우리 경제가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예. 재계 쪽에서는 이렇게 세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네.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 찬성해 예, 본 그렇죠.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대놓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미 법인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쭉 그 인하를 쭉 해왔었어요. 네. 근데 법인세 인하를 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그러면 살아났습니까? 또 네. 반대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나서 기업의 지금 그 재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국내 500개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을 보면요. 예.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58조 원으로 네.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에 예. 2014년 설비 투자액은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4조 8천억 원 감소한 그 123조 원에 그쳤거든요. 즉 말해서 네. 기업들이 감세를 해서 유보되어 있는 저 자금을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는 않고 네. 지금 은행 금고에다 쌓아놓고만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수가 지금 살아나지 않는 것이죠. 네. 법인세를 이렇게 낮춰줬으면 네. 그것을 우리 국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서 네. 이걸 내수를 살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그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인세의 그 정상적인 그 법인세를 징수하는 것과
이 경제 살리는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고 네. 특히 또 일반 국민들이 아셔야 할 것은 네. 법인세의 경우에는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지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아니다 말이죠. 네. 그러면 낮아졌으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왜 투자를 안 하냐. 그러다 보니까 투자 안 한 돈은 계속 쌓여만 가고 이게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법인세를 올리면 또 투자를 하겠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요. 네.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굉장히 낮죠. 실효세율이. 네. 중소기업보다도 네. 재벌 대기업들이 더 낮습니다. 네, 네. 바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네. 정상적으로 기업을 하는 것을 왜 저희들이 안 되게 하겠습니까? 국민 경제가 잘 돌아가야 결국은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 경제는 살려나가야 하되 네. 그것에 지장이 없게 하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지나친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은 정상화시키자는 것이죠. 그러면 뭐 감면세 해준 거 이런 것들을 뭐 줄인다든가 말이죠. 네, 뭐 네. 이런 쪽에 중점을 두십니까? 아니면 아주 세율 자체를 좀 높이자는 데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가장 중점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실효세율을 좀 올리고 실효세율을. 또 서민과 개인 그 소득에 비해서 법인 과세가 굉장히 지금 이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그 형평성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재벌 대기업들 많은 그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러한 대기업들의 좀 실효세율을 높이자 하는데 첫째 초점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형평성의 문제를 좀 시정하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제가 지금 서민들이 느끼는 건 굉장히 좀 안 좋은데 네. 좀 좋아질 수 없습니까? 간단히만. 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기업 쪽으로 지금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네. 가계 소득 쪽으로는 지금 예. 굉장히 돈이 말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 가서 지출을 하려 해도 지출할 여유가 없고 가계부채만 이미 1,090조 원을 돌파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민들에게 돈이 흘러가게끔 네. 경제 정책을 써야 하고 네.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데 네. 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장 지금 작동할 수 있는 호기가 된 것이 사실은 남북 경협이다. 경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의원이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